네, 안녕하세요. 네, 수능 특강 영어 14강의 2번입니다.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빼는 스타일의 문제고요. 비교적 이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에 속합니다. 근데 이게 어렵게 내자면 어렵게 낼 수 있는데 수능에서는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 어,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가끔 가다 보면 가끔 어렵게 출제될 때가 있고 조금 까다로울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제 자체보다는 글에 집중하면서 이 문제를 풀이하는 것보다는 연계가 될 수 있는 지문이니까 지문 자체를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 2 번을 골라왔어요. 자, plant assess. 식물은 평가한다. 평가한다라고 했으니까 뭘 평가하는지가 궁금해지죠? when 언제 그들이 need to be competitive 경쟁적일 필요가 있는지, 경쟁적이어야 하는지, and when 언제 it is more prudent to be collaborative. 어, 그들이 더 신중하게 되어야 하는지, collaborative, 신중하게 협력을 해야 하는지, 그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comparative 해야 될지, 언제 comparative 해야 될지, 언제 collaborative 해야 될지, 요거를 평가를 계속합니다. To make this kind of decision, 이런 종류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weigh the energy cost relative to the benefit. 자, 요 relative to가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비하여, 뭐뭐에 비교하여, 뭐뭐에 상대적으로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웨이라는 건 무게를 재는 건데요. 에너지 코스트를 무게를 재는데 요거에 대비해서 무게를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가격 대비 성능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가격 대 성능비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 막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것처럼 요거를 요거에 대비하여 저 뒤에 있는 the benefit에 비하여 비용이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얼만큼인지 에너지 손실이 얼만큼이 되는지를 계속 따집니다. 근데 뭐 하는데 그런 에너지 비용이 드냐? For improved growth and persistence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장을 향상시키고 그 자기 persistence 지속성이죠. 계속 지속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자기 몸을 성장시키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걸 하는데 아, 얻게 되는 이득과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경쟁해야 될지 협력해야 될지 결정한다 그 얘기예요. 땅 계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lthough a plant, 비록 어떤 한 식물은 would generally attempt to grow taller than a closely situated neighbor. 한 식물은 일반적으로는 더 크게 자라려고 할 겁니다. 근처에 자리한 이웃보다요. 근처에 자리한 situate 위치시키다, situated 위치되어 있는 자리 잡은 이렇게 되면 되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이제 이웃보다 내가 커야지 하는 거 당연합니다. although 그렇지만 근데 여기까지 아직 있었죠. 왜 더 크게 자라려고 하냐면 for preferential access to sunlight.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태양빛에 접촉하는 걸 좋아함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preferential이란 형용사가 access를 꾸며주고요. 이 access라는 명사는 전치사구 to sunlight를 데리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access는 거의 to를 데리고 나와요. 그죠? access to something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접근 권한. 그러니까 태양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얘기하죠. 근데 그러니까 더 우위에 차지하는 접근인 거니까요. preferential, 더 좋아하는, 선호하는 거니까요. 여기에 있으면 내가 얘보다 조금 더 크면 태양빛을 더 풍요롭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애보다 내가 더 상대적으로 더 좋은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서 더 일반적으로는 크기를 더 키우기를 원하지만 올도우예요. 올도우 쪽은 그렇게 자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지만 하는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하고 일부 긍정을 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If the neighbor is already significantly taller, 이미 그 네이버가 이미 엄청 키가 크거나 그러니까 네이버를 내가 이길 수가 없을 만큼 내 옆에 있는 애를 이길 수가 없을 만큼 걔가 이미 커 있어 갖고 내가 뭐 어찌할 바가 방법이 없거나 and the race is likely to be lost 그 경주가 likely to be lost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is likely to 뭐뭐 하기 쉽다면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면 to be lost 사라질 소실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런 경우라면, 그러니까 경쟁이 이미 내가 게임이 안 돼, 내가 질 판이거나 아니면 이 경쟁이 의미가 없어. 왜 그런지 없어질 판이야. 이렇게 느껴졌을 때는 the plant will temper its competitive instinct. 여기를 해석을 잘 하셔야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대비를 시키면서 나오는 여기를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요거 단서 하나 딱 붙여놓고서는 그 다음에 하는 주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식물은 temper its competitive instinct, 자기의 이제 경쟁적 본능을 temper, 약간 부드럽게 한다, 누그러뜨린다. 그러니까 경쟁을 안 한다는 쪽인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경쟁을 하려고 하지만이에요. 여기 올드오니까. 일반적으로는 하려고 경쟁심이 있지만,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런 경우가 되면 경쟁을 탁 누그러뜨린다. 자, that is, 다시 말해서, 즉, 다시 말해서, plants compete only when 식물은 경쟁합니다. 이럴 때만요. Competition is needed to improve their ability. 컴피티션이 경쟁이 자기의 이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할 때만 경쟁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냐면요. 이제 투부정사가 나오죠. To support their own growth. 자기가 자라는 걸 도와주거나 and production. 번식하는 걸 도와주거나 and has. 자, has니까 지금 어디에 붙어야 되냐면 여기에 붙어야 되네요. 그죠? 이지에. 그죠? 얘랑 병렬 구조죠. 그죠? Competition has some likelihood of success. 여기는 동사 원형이 되고요. apply 뒤에는 need to improve도 동사 원형이니까요. 할 수 있는 건 여기뿐이네요. 그죠? 그래서 competition이 has some likelihood of success.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 경쟁이 약간의 성공의 가능성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길 가능성이 있을 때라는 말은 여기에 지금 대비되죠. 자,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같은 말 유의해서 보고 다른 말 유의해서 봐야 돼요. 반대말, 그죠? 이게 반대말이죠. 지금 같은 말이죠, 그죠? 여기서 보면은 성공의 가능성, 반대말. 성공의 가능성이 없는 거가 여기 나왔거든요. 여기 네이버가 요 부분 있죠? 네이버가 이미 나보다 훨씬 커갖고 이길 가능성이 없는 게 여기 나왔었고, 이길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게 여기 나왔죠. 이렇게 반의어. 반대되는 거는 또 연결될 수 있죠. 이게 같은 말이라는 연결이 아니에요. 이건 반대된다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에 되게 유의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건 여기까지 전체 흐름과 관계없을 리가 없다는 거죠.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앞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인식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주는 정도니까요. 글은 이렇게 맨 앞과 맨 뒤 중간중간까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만 쇽 보고 그거를 전체를 파악한다는 건 말이 되질 않아요. 글을 읽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기적인 연결관계망을 다 알고 읽어야 밀도 높은 독해를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요 반대 것도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고급 기술이에요. 여기 나왔던 것을 이렇게 알아본다는 거는 조금 같은 말 알아보기는 쉽지만 반대말 알아보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게 완전 다른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의미를 깊이 이해하면서 빨리 찾으려는 의도가, 인텐션이 없으면, 그런 의도가 없으면 이걸 찾지를 못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의도, 나는 연결점을 찾을 거야 라는 의도를 갖고 이 글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자, 여기 2번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연결이 되죠. 그런과 관계가 있죠. As in all organisms, 모든 생명체에서 그러하듯 the evolution, 진화, 발전, 그리고 성장, 식물의 그런 것들은, 식물의 성장은, 성장, 발전, 진화는 depend on, 의존합니다. 달려 있습니다. constant, 꾸준하고 intense, 강렬한 competition에. 여기서 얘가 틀렸죠. 자, 컴피티션을 누그러뜨린다고 여기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꼭 여기서 보면은 2번 문장에서 보면요. 이럴 때만,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만 한다는 얘기 같은데, 그죠? 꼭 필요할 때만, you need to improve their ability. 이런 능력을 키울 수 있을 때만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갑자기 얘기가 바뀌면서 항상 꾸준하고, 그러니까 꾸준하다는 말 자체가 완전 다르죠. 얘가 지금 원래는 평소 같았으면 제너럴리는 경쟁을 하는데 경쟁에 100%질 거이든가 경쟁에 100%질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 경쟁이 이제 그렇게 첨예하지 않을 때는 경쟁을 안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강렬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3번이 완전 틀린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Once competition yield needed result. yield라는 건 생산하다예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일단 하나, produce, yield, produce 같은 뜻입니다. 한 가지 뜻이 더 있지만 일단 하나만 외워두세요. 아는 사람은 그냥 알면 됐고
모르시는 분은 yield를 produce로 일단 하나만 외워두세요. Once competition yield the needed result. 경쟁이 그 필요로 했던 결과를 생산하고 난 후에는, 자, once는 after로 해석한다. once는 after로 해석한다. They cease competing. 그들은 경쟁을 멈추게 되고요. Shift their energy. 에너지를 바꿔요. To living. 이쪽. 사는 쪽으로 바꿉니다. 변환시킵니다. 자기 에너지를 저쪽으로 향하게 변환시켜 놓습니다. 자, cease 멈추다. cease doing something. stop doing something. 똑같은 거예요. see 멈춘다. 중지한다.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말이 바로 여기에서 한 말과 같죠.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만 하고 이제 경쟁이 이제 어느 정도 결과를 내고 나면 이제 거기다 쓸 에너지 괜히 경쟁에다 허비하지 않고 잘 살아가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꾼다.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거네요. 그죠? For plant, 식물에게 있어서 경쟁은 생존에 관한 것이지 승리의 스릴에 관한 것이 아니다. 스릴이란 건 뭐 막 가슴 떨림이죠. 막 신나서 막 그러는 거. 그게 스릴이죠. 우리 모두 인간들은 승리의 스릴을 추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존에 꼭 연관되어 있지 않더라도. 네, 그런데 플랜츠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꼭 생존을 위해서만 경쟁심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요. 맨 첫 문장부터 플랜츠는 항상 평가를 합니다. 언제 경쟁적이 돼야 될지, 언제 신중하게, 현명하게도 컬래버레이티브 해야 될지, 요거를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 아래쪽에서 보면은 식물에게 있어서 경쟁은 생존할 때만 꼭 필요할 때만 쓰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한다. 요 얘기랑 앞뒤가 다 맞고 중간에 한 번도 상황이 바뀐 바가 없이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얘만 너만 없으면 돼 해서 얘만 골라낼 수 있는 그런 글이었어요. 자, 아까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글을 읽는다는 건요. 키워드를 잡는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키워드를 잡는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키워드를 그럼 어떻게 하면 잡느냐? 그리고 키워드 잡으면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키워드를 잡는다는 것은 잡을 수 있으려면 연결을 잘 지어야 돼요. 제가 키워드 잡고 연결한다. 이 말을 맨날 하는데 그 말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는 학생이 있을까 싶어요. 제가 전달을 잘못한 걸 수도 있고. 맨날 그렇게는 얘기해서, 그 얘기 전에 가르쳤던 선생님도 똑같이 했어요라고 하는데 똑같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중요해 보이는 걸 잡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연결을 하는 중간에서 연결을 하면서 잡으라는 거고요. 그러면 더 구체적인 말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연결 관계를 문장 간의 연결 관계, 문장 안에서의 연결을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아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유의어, 반의어. 유의어, 반의어에 신경 쓰면서 읽어준다. 유의어, 반의어. 유의어, 반의어라는 건 좀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진짜 뭐 사전적으로 유의어고 사전적으로 반의어고 그게 아니라 이 맥락상의 같은 말을 얘기하는 거. 패러프레이징까지 포괄해서 얘기한 겁니다. 같은 말, 한 축, 다른 말, 반대말. 아까 전에 말했던 요 반대말, 요걸 보고 지금 문득 생각이 나서 그래요. 요런 반대말도 찾아내고, 같은 말도 찾아내고, 같은 말은 제가 그냥 무수하게 지금 말하면서 그걸 얘기를 넘어왔죠. 꼭 짚지 않더라도 그거의 기준에서 당연히 읽었습니다. 그것들을 유념하면서 읽으면요. 연결점이 보이는 거예요. 같은 말은 당연히 앞 문장에서 1번 문장 다음에 2번 문장에서 같은 말이 반복된다면 그 같은 말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이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을 해놓고 나면 그 같은 말 말고 새로 나온 말이 보일 거예요. 그럼 그 새로 나온 말이 키워드예요. 그게 키워드를 잡으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 새로 나온 말을 키워드고 그 3번 문장에서 그 새로 나온 말도 다시 한번 또 나온다면 이제 그 새로 나온 말은 더 이상 새로 나온 말이 아니죠. 그럼 그 말을 받아갖고 뭔가 걔랑 대비되는 애가 탁 나오면 걔가 키워드예요. 걔랑 상반되는 이미지로서 나와서 이 글의 어떤 생각을 빛나게 보여주기 위해서 반대말을 들고 나왔거나 걔를 일단 잡아놓고. 근데 그 애는 아까 나온 말하고, 아까 나온 키워드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자동으로 딸려 나오는 키워드인 거예요. 그래서 걔를 잡아놓고, 그러면 거기
등장한 어휘들만, 키워드들만 네 번째 문장에서 그대로 나온다. 그러면 그들의 관계가 뭐가 바뀐 게 있나만 보면 돼요. 아, 관계가 바뀐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앞에 있는 말을 강화시켜 주려고 나오는 거. 그 다음 5번 문장에서 뭐 for example 하면서 나왔다. 그럼 아, 앞에 있는 말 그대로 해주는데 구체화시켜서 설명만 좀 더 상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밑에서 또 similarly 그러면서 6번 문장에서 나온다면 비슷한 예를 또 하나 들어서 상황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등장인물은 다르지만 상황은 같은 거겠죠. 등장인물은 다르지만 상황은 같은 그런 예를 하나 더 들어주는 거니까 이거 이해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에서 뭐 7번 문장에서 앞에 했던 얘기를 종합하면서 앞에 있던 키워드들이 등장인물들이 그대로 등장하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말만 바꿔서 나온다. 그럼 같은 말. 그럼 이게 주제를 얘기한 거나 정리해서 얘기해 준 거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라고요. 뭐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모든 뭐 글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글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글은 for example 글이 있고 어떤 글은 뭐 무슨 however로 바뀐다 뭐 이런 거를 설명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거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알아두면 좋죠. 네, 알아두면 좋죠. 네, 바꿉니다, 말을. 네, 알아두면 좋은데 그거는 실전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죠. 약간 태권도를 배우는데, 약간 UFC를 배우는데, 기술에 대한 설명, 이게 이렇게 되면 상대가 이렇게 해서 쓰러지게 된다. 이런 원리다라는 원리를 배운 거예요. 근데 원리를 안다고 싸움에 쓸 수가 있나요? 경기에 쓸 수가 있나요? 원리를 아는 것과 경기에 써먹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리를 아는 거는 필요하죠. 필요한 일인데 저는 원리도 잘 안 가르쳐요. 왜냐면 알 필요가 없어. 그냥 경험해 보면 돼요. 경험해서 상대가 쓰러지는 거를 목격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해서 리어 네이키드 초크를 하면 여기로 가는 피가 숨이 막혀져 가지고 뭐 피가 돌지 않게 돼 가지고 잠시 정신을 혼미하게 된다. 이걸 알 필요가 있나요? 리어 네이키드 하면 초크를 하면 이기더라를 체험하면 되죠. 상대가 상대가 몸에 탭을 치더라. 그걸 체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를 알 필요가 없어요. 리던던스예요. 불필요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명 안 합니다. 그럼 내가 하는 설명은 뭐냐? 링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불필요한 설명이 없는 건데, 저렇게 하니까 뭔가 뭐 설명을 들은 것 같지가 않고 지식이 채워지는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방어를 왜 자꾸 하냐면, 자꾸 학생들한테 그런 말이 나와서 그래요. 자꾸 학생들한테 그런 말이 나와서, 저는 그런 방어도 여태까지 하지 않거든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말했으면 됐지. 근데 이제 제 영상을 이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요즘에 부쩍 늘고 그러니까 좀 스타일이 특이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것 같아서 여기다가 설명을 해 놓습니다. 자, 제가 설명해 드리는 방법은 항상 실전에 기준한 거고 상대를 쓰러뜨리는 데 필요한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글을 읽고 답을 맞출 수 있는 과정, 첫 문장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두 번째 문장은 첫 문장하고 이게 연계해서 어떻게 읽어야 하고 그 다음 문장 어떻게 읽으면서 어디에 집중해 봐야 되고 그래서 답이 이거인 거를 어떻게 찾아야 되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체득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체득이 안 되면 아무리 다른 이론을 머리에 채워 넣는다고 한들 결국 경기에서는 지게 되어 있어요. 이길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왜냐? 실전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니까. 몸은 키워놨고 이론은 다 알고 어떻게 하면 상대를 쓰러뜨린다는 건 아는데 상대를 쓰러뜨리는 실제의 경험은 시뮬레이션은 안 해봐 스파링은 안 해본 상태로 올라가니까 경기에서 그냥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방식은 이겁니다. 항상 스파링을 시켜주는 거예요. 실전 경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거를 하는데 대신 이렇게 덜 맞게 해주면서 살살살살 데리고 가는 방식인 거예요. 코칭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방식은. 그러니까 이 방식이 맞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시면 되고 혹은 이 영상을 계속 보시면 되고 아니다 싶으신 분들은 이론적인 분들한테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저는 실전적이고 불필요한 설명이 없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